최근 각종 자료를 참고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가장 많은 강연을 하는 분이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입니다. 정의와 정리를 명쾌하게 해왔고 많은 자료와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4차 산업혁명의 기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의 강연 중에서 근본 주제와 밀접한 동영상을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 중 세 부분의 주제에 관하여 발췌 압축한 동영상입니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융합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모델, 그리고 향후 일자리 및 평생 교육에 대하여 정리된 강의입니다. 잘 학습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모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다음 동영상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 문제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기술을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 많은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보고 있죠. 즉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그런데 이와 같이 개별 기술 내 융합으로 보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눈, 코, 귀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코, 귀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는 것이 미인의 조건이죠. 마찬가지로 개별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융합되느냐, 기술 간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개별 기술의 나열이 아니고 단순한 융합이 아니고 이들이 왜 융합하느냐가 중요해지죠. 자, 왜 융합하느냐? 바로 세상의 융합은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기계혁명과 전기혁명이 3차 산업혁명에서 인터넷을 거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개의 세상을 만들었죠.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을 4차 산업혁명은 다시 융합하는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인간을 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뜻하고 있죠. 욕망을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기술로서 충족한다. 이 융합 과정은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뒤에서 기술 모델에서 설명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모델. 다음 동영상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모델에 대한 영상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술 모델에 대해서는 프라이스 와터하우스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 또 DFKI 등의 모델이 있지만은 전부 다가 이와 같이 기술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나열의 대표적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인더스트리 4.0 9필라 모델은 로봇, 빅데이터, 증강현실, 3D 프린터,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 IoT 시스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12기술 모델은 4차 산업혁명이 갖는 4단계 융합의 개념과 현실과 가상의 융합 개념을 총합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상을 노란선의 바깥쪽에,
가상의 세상을 노란속의 안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실은 시간, 공간, 인간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 공간, 인간은 각각 점과 선, 즉 요소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요소는 웨어러블, 인간의 관계는 SNS로, 공간의 요소는 IoT로, 공간의 관계는 LBS로 획득되죠. 이래서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6개입니다. 이 6개 기술에 의해서 현실은 가상세계에서 데이터화가 되죠. 이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하면은 최적화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죠. 그런데 예측과 맞춤의 가치는 현실이 아니라 가상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려면은 여기서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12기술이 각각 6개의 디지털화, 6개의 애널로그화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인공지능과 12기술 모델이죠. 각각의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12기술 모델은 6개의 디지털 전환 기술과 6개의 애널로그 전환 기술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를 두고 순환되는 거죠.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은 어디까지냐?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 일부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최적화 결과를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융합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냉장고 식재료 꺼내서 요리하듯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요리하면은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인공지능은 텐서플로우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툴킷, IBM의 시스템 ML, 페이스북의 빅서 등이 있고 각각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죠. 금년 들어서 더 발전해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주요 기술들은 다 오픈소스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개방 안 되어 있죠. 문제는 데이터죠. 자, 여기서 인공지능과 엑셀을 비교해 보면은 엑셀은 입력의 함수를 넣으면은 아웃풋이 나오죠. 인공지능은 함수를 입력과 출력으로부터, 즉 조건과 결과를 알면은 우리가 상관관계를 도출해서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문법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한계가 있었는데 애들하고 놀다 보면은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죠. 즉 백프로퍼게이션에 의한 귀납적 추론 방식이 룰 베이스에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4단계 12기술 융합이라고 정리를, 사람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결국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기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삶에 관한 건강관리, 에너지 보안, 재해복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이런 사회 문제 해결 사례를 보면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에너지 조정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은 소음과 대기 센서를,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긴급 전환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개혁이 전제되어야 되죠. 과거 우리가 1기술 1산업 시대에서는 섬유기술로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하나의 부서가 관장하면 되죠. 이제는 미세먼지를 문제를 풀고 에너지 문제를 풀고 노령화 문제를 풀려면 수많은 기술들이 융복합됩니다. 이 연결되는 제도가 가로막으면 더 이상 융합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죠. 기술보다 제도가 중요한 것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따라서 데이터 수집의 규제, 저장의 규제, 융합의 규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기술보다 규제를 푸는 게 더 어려운 문제. 특히 3차 산업혁명은 서버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혁명이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벤처가 앞장선 인터넷 코리아 운동으로 세계 선두에 섰는데 4차 산업혁명은 개별 서버가 아니고 산업의 클라우드 중심의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이죠. 바로 여기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는 규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세계 클라우드 데이터는 인터넷 트래픽의 86%를 넘어섰는데 한국은 1.4% 수준입니다.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규제되어 있죠. 결국 클라우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인공지능에 맞춤할 데이터가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규제 풀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사회의 융합을 보겠습니다. 경제사회의 기본은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배가 돼야 되죠. 두 개는 서로 패러독스 관계에 있습니다. 성장을 만드는 분배는 불균형해야 되고 수요를 만드는 분배는 균형을 이루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갭을 조세로 메우는 것이 인류 국가의 상생 국가 모델입니다. 성장은 촉진하되 불균형 축소하는 불균형 성장과 균형 있는 분배. 이것이 바로 선순환 사회로 가죠. 자, 그러면은 1, 2차 분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분배는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다음 동영상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1차 분배는 바로 일자리 혁명입니다. 일자리 혁명의 핵심은 개인의 욕망이죠. 많은 기관들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인가?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주장은 1811년도에 6천노동이 기계로 대체된다는 로다이트 운동부터 1961년도에 컴퓨터가 정신노동을 대체한다는 오토메이션 잡리스르기까지 수많은 대안이 나왔지만은 250년 역사상 한 번도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사례는 없습니다. 왜? 창조적 파괴가 혁신의 본질이죠. 일자리는 생산과 소멸됩니다. 즉 이와 같이 농업의 일자리가 80%에서 2%로 줄었지만은 그들 78%가 일자리 사라진 게 아니죠. 제조업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근무 시간은 감소되고 생산성은 증가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노동 총량 불변의 법칙이 이런 거죠. 인간과 핫도그 기계로 핫도그를 만들다가 누가 자동 핫도그 기계를 만드니까 요만큼 실업이 생깁니다. 근데 250년간 왜 이런 실업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실업률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크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핫도그 값이 싸지니까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부수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문제다. 그것만 아니죠. 양적 증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새로운 욕구가 생겼습니다. 피자를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피자를 만들 재교육하고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피자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죠. 이래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증가합니다. 즉 핫도그 자동화 기계를 만든 결과는 일자리의 상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인간에게 더 많은 욕망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면 일자리는 무한합니다.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이 각각 생존, 안정, 사회적 연결의 욕망을 충족해왔다면 4차 진혁명은 자기 표현과 자아실현의 욕망을 충족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산성 증가 일자리는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를 줄입니다. 생산성 증가는 늘 일자리를 줄입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평생교육과 분배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인프라가 됩니다. 여기서 일을 재정의해 볼까요? 직업은 이제 일거리로 나누어집니다. 일은 맥킨지는 67%의 노동, 4%의 업, 29%의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분석하고 나서 이제 노동은 인간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반복되는 노동은. 그러면 이것을 옛날에는 노예를 시켰죠. 현대는 노예가 없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바로 현대의 노예가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의미와 재미의 일을 하면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융합되고 일자리가 진화합니다. 일자리는 이제 베르그성이 얘기하는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와 호이징거가 얘기하는 놀이인간 호모 루덴스를 순환시킨 호모 파덴스로 인간의 역할이 만들어지고 반복 노동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죠. 우리는 자기 표현의 일자리가 급속히 등장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창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도 보고 있습니다.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자리를 예측하지 말라는 거죠. 미래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래 일자리는 모른다는가 정답입니다. The others, 지금 모르는 기타 직업들이 수없이 롱테일로 등장하는 것이 미래.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기업 혁신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